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너무 뻣뻣해서 바로 구부리거나 펴었던 적이 있나요? 계단을 내려가려 하면 무릎 안쪽에서 누가 꽉 쥐는 것처럼 묵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진 적은요. 또 손이나 발이 항상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소용이 없었던 적 있나요? 만약 고개를 끄덕였다면 어쩌면 당신의 몸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아직 귀 기울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60세가 넘은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픈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층이 닳아버리면 걸음 한 발 한 발이 마치 뼈에 바늘이 찔리는 듯한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걸 그냥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골이 손상되면 몸은 스스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일도 안 갈고 계속 달리는 자동차처럼 언젠가는 엔진이 타버리게 되죠. 더 무서운 건 관절 통증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넘어져서 골절이 생기고 심하면 우울증이나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비싼 치료나 위험한 방법 없이도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단 하루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다시 건강한 다리를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테니깐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채널 구독과 댓글 또는 영상 아래에 이를 눌러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무릎 관절 통증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막 시작된 분부터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분들까지요. 많은 분들이 그냥 쉬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과도한 휴식이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 걷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최정자 씨, 올해 73세로 작년 초겨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올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조용히 신음을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하셨죠. 선생님, 아침마다 무릎을 주물러야 한 30분쯤 지나야 겨우 걸을 수 있어요. 계단은 이제 아예 못 내려가요.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얼굴에는 너무 익숙한 필요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파서 지치고 지쳐서 아픈 그 표정 말입니다. 검사해보니 연골이 닳아서 뼈길이 직접 맞닿는 상태였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몸이 오싹하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염증이 이미 전신으로 퍼져 있었어요. 이 염증 반응이야말로 단지 관절뿐 아니라 심장, 혈관, 그리고 뇌까지 서서히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무릎 통증이 기억력 저하랑 관련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만성염증은 신경세포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 최정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다들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수년간의 연구와 진료를 통해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주방 어디에나 최정자 어르신의 이야기 시작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가 비싼 약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다는 거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신경세포까지 보호해줍니다. 그 재료는 바로 생강, 즉 짱강입니다. 단순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진짜 힘을 알게 되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당신이 무릎 통증에 시달리거나 어깨가 결리고 손발이 늘 차갑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환자 최정자 씨의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단 한 잔의 생강차로도 관절과 기억력을 되살릴 수 있다는 거요. 그렇다면 그녀의 몸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익숙한 재료 하나가 그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염증의 불씨의 진짜 원인을 함께 알아봅시다. 제가 염증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면 많은 분들은 단순히 상처 부위가 붓거나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사실 그 불꽃은 무릎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하나하나 세포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최정자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 전체로 번지고 있는 염증이에요. 어르신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는 수백만 개의 작은 공장이 있어서 몸을 보호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이 너무 과하게 돌아가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죠. 그 연기, 바로 그게 염증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어르신의 CRP 수치 전신염증을 나타내는 지표가 정상의 2배였습니다. 이 수치가 높은 이유가 바로 무릎이 붓고 뜨거운 이유일 뿐 아니라 염증이 혈관과 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녹슨 수도관처럼 손상되어 막히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만성관절염 환자분들이 심혈관 질환이나 치매의 위험이 더 높은 거예요. 인체는 정말 놀라울 만큼 정교하지만 동시에 겨울강물처럼 연약합니다. 물이 멈추면 곧 얼고 생명은 천천히 사라지니까요. 이 말을 들은 최정자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잠시 슬픈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저는 평생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 하나요, 선생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불꽃을 잠재우는 법을 알면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르신 부엌에 늘 있는 재료예요. 생강입니다. 어르신은 놀란 듯 물으셨습니다. 생강이요. 그냥 생선 비를 때 넣는 그거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수백 년 전부터 써온 천연약이죠. 저는 어르신께 설명드렸습니다. 생강에는 2가지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 진절, 과쇼가울. 쇼가울. 생강을 말리거나 가열하면 진절이 쇼가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쇼가울이 염증 반응을 차단하는 문집기 역할을 합니다. 몸이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게 막고 통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교 유니버시 오지아의 연구 결과에서도 밝혀졌습니다. 하루에 생강이 쥐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를 11일간 섭취하면 근육통이 25%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만 이건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의 결과입니다. 생강이 척수에서 뇌로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완화시켜 마치 귀를 찢는 소리를 서서히 줄이듯 고통의 음량을 낮춰줍니다. 5분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진들은 쇼가우리 베타,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신경독성 단백질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들려드리자 어르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뇌도 좋은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이런 독성 단백질이 더 빨리 쌓이지만 염증을 조절하면 그 속도가 늦춰지고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생강차 한 잔으로 통증이 줄고 머리도 맑아진다면 한번 해볼게요. 그날 이후 저는 어르신께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 말린 생강으로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끓이기, 그리고 주의할 점을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말리거나 끓인 생강이어야 해요. 그래야 진절이 쇼가울로 변해서 염증 억제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또 무릎을 가볍게 돌리거나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듯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염증과 노인 건강에 관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찾는 게 아니라 꾸준함을 찾고 있었죠. 한 달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의 걸음걸이에서 바로 변화를 느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발걸음, 그리고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주름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아직 좀 뻣뻣하지만 이제 10분이면 걸을 수 있어요. 시장도 혼자 다녀왔답니다. 그분의 웃음을 보며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학에서 환자가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는 그 순간만큼 값진 건 없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해봅시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생각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인체는 정원과 같아요. 땅이 메마르면 나무가 시들지만 꾸준히 물을 주면 잡초가 사라지고 다시 푸르게 피어나죠. 생강은 그 따뜻한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자연스럽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나도 저 어르신처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 생각은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그게 바로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생각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법, 적절한 양이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점까지 생각이 진짜 몸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함께 해주세요. 무릎 통증, 차가운 손발, 흐려지는 기억으로 힘들다면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의사 박준혁.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한 단계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건강을 개선한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평범한 향신료일 뿐인데 어떻게 만성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미 밝혔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최정자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이 진짜 효과를 내려면 그냥 먹는 척만 해서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 올바른 양, 그리고 꾸준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지디나리 파 그때부터 저는 어르신께 하나씩 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1단계 아침 생강차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 건조 생강 3g 즉 엄지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를 얇게 썰어 뜨거운 물 200ml에 넣고 뚜껑을 덮은 채 약 10분간 누르면 됩니다. 생강의 따뜻한 향이 퍼지면서 커피보다 부드럽게 몸을 깨워줍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얇은 레몬 조각이나 꿀 한 스푼을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리거나 끓인 생강을 써야 해요. 그래야 진절, 이쇼가올로 변하면서 가장 강력한 항연 효과를 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죠. 생각이 센 것밖에 없으면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50분 정도만 끓이면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2단계 생강꿀림. 두 번째 단계는 생강꿀림입니다. 한국의 많은 과정에서 겨울철에 기침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생강은 깨끗이 씻고 껍질은 벗기지 마세요. 껍질 바로 밑에 가장 귀한 정유 성분이 많습니다. 얇게 썰어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서 잠길 만큼 채우세요. 냉장고에 3일 정도 두면 완성됩니다. 어르신은 오후에 피곤할 때의 생강꿀림 한 조각을 따뜻한 물과 함께 드셨습니다. 살짝 매운 향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지며 목이 부드러워지고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강꿀을 먹은 후부터는 감기도 덜 걸리고 오후에 몸이 풀리는 느낌이 훨씬 좋아졌어요. 3단계 무릎 생강찜질. 세 번째 단계는 무릎 생강찜질입니다. 이건 지금도 많은 한의사들이 관절 통증 완화에 쓰는 방법이에요. 생강을 갈아서 얇은 천주머니에 담고 따뜻한 물에 적신 뒤 무릎 위에 15-20분 정도 올려둡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붓기를 줄이며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약을 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진정됩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시면 천을 한 겹 더 대세요. 직접 닿으면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죠. 오늘 밤 TV 볼 때 한번 해봐야겠네요. 세 단계 모두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진짜 열쇠는 꾸준함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새생강의 항염 효과와 활용법까지를 매일 꾸준히 하면 그게 바로 몸을 위한 가장 좋은 의식이 됩니다. 생각은 약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약의 효과를 높이고 무엇보다 몸이 스스로 염증을 다스리는 힘을 되찾게 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강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 최대 권장량은 건조 생강 기준 4지 이하입니다. 그 이상 섭취하면 속이 더워지거나 속림, 위산 역류, 철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 있거나 간 담낭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고열 39시 이상이 있을 때는 절대 생강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몸 안에 열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강을 더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또한 항은 고제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생강이 혈액을 약간 묽게 만들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네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몸에 쓰는 건 무엇이든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르신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힘이 나요. 3주 뒤 저는 어르신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무릎 주물러야 했던 시간이 이제 거의 필요 없어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드렸죠. 계속 유지하세요. 3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결과를 함께 확인합시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강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겨울이 지나고 정원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과 같아요. 메마른 땅은 매일 물을 먹어야 하고 몇 달이 지나야 새싹이 돋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보살피면 언젠가 반드시 생기가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하지만 꾸준히 하세요.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차 한 잔, 오후에 생강꿀 한 조각, 그리고 주위 생강찜질. 그 3가지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몸 안의 자가 치유 시스템을 다시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오직 꾸준함과 이해만이 해답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최정자 어르신이 3개월 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그녀의 다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왜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생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미래의 당신 모습일지도 모르니까요. 3달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습니다. 어느 봄마침 진료실 문을 막 열려던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최정자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면서 계셨습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릎에서 딱딱 소리도 나지 않았고 처음 진료실에 왔을 때의 조심스러운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 해냈어요. 이젠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어요. 저는 어르신을 자리에 앉히며 미소로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아직 통증이 남아있나요?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아프지 않아요, 선생님. 예전엔 아침마다 20, 30분은 무릎을 주물러야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젠 몸을 살짝만 풀어도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혈액 검사 결과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CRP 수치 염증의 지표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릎은 붓지도 빨갛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전신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이 진짜 회복 중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하신 노력이 정말 멋진 결과를 가져왔네요.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3달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침엔 생강차, 오후엔 생강꿀 한 조각, 저녁엔 TV 보면서 생강찜질까지 했죠.
사실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삶의 일부가 된 새로운 습관 같았어요. 어르신은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동네 친구 몇 명에게도 알려졌어요. 다들 제가 젊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의사에게 가장 큰 행복은 통계나 논문이 아니라 환자가 다시 평온하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어르신. 중요한 건 생강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생강은 그저 길을 비춰주는 등불일 뿐 진짜 걸어온 사람은 어르신 자신이에요.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꾸준함이 만든 변화 말했습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니 회복도 서두를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믿고 꾸준히 하면 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 결과를 들려드렸습니다. 노년층이 따뜻한 생각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염 재발 위험이 줄고 혈액순환과인지 기능,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생강이 산화, 스트레스,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신경세포의 노화를 늦춘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즉, 매일 한 잔의 생강차는 단순히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것뿐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숙면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귀한 줄 몰랐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곁에 답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잊고 살았던 거죠. 저는 어르신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이 습관을 꼭 이어가세요.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즐거운 마음까지 함께하면 더 좋아요. 건강은 약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타 오만 만나 만나스 펑에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스스로를 구하신 건 어르신 자신이에요. 어르신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박준혁 선생님 말씀 듣고 매일 생각하시면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요. 그 말에 저도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동이 일렁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뒷모습이 복도를 따라 멀어질 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수백 수천 명이 작은 습관 하나로 변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진짜 의학의 힘은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믿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생각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함의 상징입니다. 몸을 살리고 마음을 깨우는 생명의 에너지 말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은 시작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 물이 끓을 때 말린 생각 몇 조각을 넣어보세요. 그 따뜻한 김을 깊게 들이마시며 은은한 매운 향이 몸속을 감싸는 걸 느껴보세요. 그 한 잔이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는 작은 다짐이 되어줄 겁니다. 그걸 매일 반복해보세요. 단 3달만 지나면 몸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지며 마음까지 맑아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준 쇼가올 저작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해 무릎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2000ml 삼지의 건조 생강을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확실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삼총 생각을 단독으로 먹기보다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할 때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커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이나 동기가 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는 아래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게 나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그분의 삶을 바꿀 작은 한 잔의 생강차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 박준혁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약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박준혁 의사의 노인건강 조언 함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